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와 맑은 공기, 그리고 독특한 문화와 온갖 희귀한 볼거리가 많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 제주도.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휴가의 성지라 불리우는 이 제주의 형성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유적까지 통합하여 이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제주에 여행할 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은 힐링의 시간과 더불어 품격까지 더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주는 약 180만 년 전부터 바닷속에 꾸준히 화산 활동이 시작되었고, 약 50만 년 전부터는 육지의 화산 활동이 시작되어 많은 양의 용암과 화산 쇠설물이 쌓이고 쌓여 순상 화상체를 형성하여 이루어진 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한라산의 백록담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로 단번에 만들어진 섬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제주는 한 번의 분출로 섬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 바닷속에서부터 수차례 반복된 분출로 형성되었으며, 한라산은 약 2만 년 전에 화산 분출로 형성되었으니 제주가 만들어진 오랜 역사에 비하면 한라산은 그야말로 신생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관이 수려한 성산 일출봉은 약 5천년 전에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기록에도 탐나의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주에 크고 작은 오름이 360개 정도 있으니 그 오름 또한 한 번에 형성되지는 않았겠죠. 제주에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유물들도 발견되고 있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고인들도 발견되었으니 제주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과거 화산 활동으로 불덩이 같았던 제주의 형성 이후에 그 미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 살게 되었다는 것인지 역사는 까보면 까볼수록 그저 미스테리일 뿐입니다. 과거의 제주도는 탐나국으로 불리웠으며 하나의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탐나국은 고려 때까지 존속했던 고대 왕국으로 1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62대의 왕이 이어져 온 해상 왕국입니다. 탐나라는 이름은 섬나라라는 뜻인 제주도 방언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제주에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인 삼성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삼성혈의 세 구멍에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라는 삼신이 태어났다는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난국에서 3명의 공주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 삼신과 혼인하여 자손을 이루며 나라를 만들어갔다는 전설도 있고, 거대한 제주 할망이 손으로 빚어서 탐나를 만들었다는 설화도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도 있는 이런 황당한 설화는 그저 재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의 고씨, 양씨, 부씨가 주류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근거는 설화를 통한 막연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탐나국의 시조는 그중 가장 세력이 강했던 고을라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혈에 가보면 주변의 나무들이 삼성혈 쪽으로 기울어 있다든지 하는 기묘한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탐나국 왕세기에는 탐나국을 세운 시기가 기원전 2337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삼국사기나 중국 진나라의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탐나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탐나국의 인적 구성은 탐나의 원주민인 주호인과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민족, 그리고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뒤섞여 사회를 구성하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탐나국은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백제의 조공을 바치는 등의 간섭이 있었지만 여전히 독립국으로 존재하였고, 백제가 멸망하고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선 백제 부흥운동의 마지막 독립전투인 그 유명한 백강전투에 왜와 함께 탐나국의 군사도 백제를 도와 이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예속은 되었지만 이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태조 왕건 때 복속되게 됩니다만, 왕건은 탐나국의 자치를 인정해주며 탐나의 왕에게 성주라는 직위를 하사해주고 입족하였으며, 고려 숙종 때에는 탐나라는 국호를 완전히 폐지하고 탐나군으로 지방행정 단위를 삼고 중앙관리를 파견하였으니 이때부터 독립국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 원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끝까지 항전했던 삼별초군의 최후의 격전지가 되면서 제주도 전체가 전화에 휩쓸리며 큰 고초가 있었는데, 지금도 항파들이와 협조에 가보면 이때의 항목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탐나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원의 탐나 총관부라는 관청이 설치되며 고립된 문화에서 발전된 문화들이 제주에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제주에는 말이 많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유래는 원나라로 불리우는 몽골족에 있는데요. 몽골은 이 탐나를 중요한 군사 요충지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탐나를 일본을 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몽골은 기병이 강했기 때문에 전투에 필수적인 많은 말들을 탐나에 집결시켰습니다.
하지만 풀이 잘 자라지 않는 척박한 탐나에 말을 키우기 위해 한라산의 600m 고도 아래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불살라버리고 초지를 조성하여 대량의 말을 키우게 되었으니 지금도 한라산 밑자락엔 나무가 없고 초지에 언덕만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800여 년 전 몽골인들이 자행한 흔적이며 또한 제주에 말이 많아진 원인이 된 것입니다. 고려의 충렬왕 때 탐나 총관부를 돌려받으면서 탐나는 제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제주는 전라도 산하의 목으로 지정되면서 한 명의 목사와 두 명의 현감을 파견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제주하면 조선의 유배지로 유명한데요. 당시 중재인들은 모두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이는 육지와 완전히 고립시켜 육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주려는 의도였고 탈출도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로 유배된 사람들이 몇백 명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로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지를 최초로 제주에 유배보내 결국 처형하였으며 폐위된 왕이었던 광해군도 제주로 유배보냈습니다. 그 밖에 현종 때 추사 김정희, 숙종 때 송시열, 찌질이 왕이었던 인조 때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의 아들들도 제주 유배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어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감귤과 말과 그리고 제주 최고의 어종인 다금바리 등이 진상품으로 올라갔는데 특산품인 감귤 때문에 제주민들은 아주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감귤을 따서 계속 올려보내도 할당량이 부족했으니 이는 바다를 건너가 풍랑에 소실되기도 하였고 한양으로 운반되는 기간 동안 귤이 썩기도 하였으니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계속되는 최근에 열받은 제주민들은 감귤나무를 아예 죽이기도 했다는 아픈 사연도 전해지고 있으며 노역에 지친 많은 제주민들은 경상도 전라도로 이주해 몰래 숨어 살았으니 인조 때에는 제주민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출육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제주는 조선의 감시와 수탈의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나 다행인 건 임진왜란 때 전국이 외놈들에게 피해 사륙을 당할 때 제주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빨리 한양으로 가서 왕을 잡아야 했기에 제주를 경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는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제주에 많은 공항과 비행기 경락고 등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제주민들이 이 노역에 동원되어 큰 고초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잔재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전라도의 부속지방으로 있던 제주현은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에 제주도로 분리되게 되었고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있었던 제주 4.3 사건에 휘말리며 제주도민 3만여 명이 대학살을 당하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제주 4.3 사건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총들과 그 진압 과정에서 남로당이 중심이 되어 제주민들이 처참히 희생을 당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를 숨기며 쉬쉬해왔지만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겠습니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정부를 대신해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고 어느 정도의 보상도 이루어지며 제주 4.3 사건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달 오름에 가보면 그때의 학살터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주공항이 만들어졌고 도로를 만들며 본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였고 2006년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7년에는 제주의 여러 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또한 그 이면에는 아픈 역사가 교묘하게 스며있는 양면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과거에 고난을 당할 만큼 당한 지역이기에 이제는 그런 아픔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더 많은 사랑으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우리의 귀한 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